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1월 16일 금요일 순서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메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 그리고 당청 간의 갈등이 또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음정환 전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진실게임 양상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청와대 행정관이 당대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청와대가 애초 허술한 조사로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준석 위원에게 사건을 전해 듣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또 유승민 의원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경위 파악을 각각 요청했죠. 네. 이에 청와대 측은 이후 문제의 술자리 참석자 5명 가운데 전 행정관, 신용환 대통령 직석청년위원장, 이동빈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그 결과를 김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말은 들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조사를 자초했다는 것이겠죠. 네. 청와대가 행정관을 신속히 면직 처리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만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 사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난 만큼 당청 관계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 참모가 집권당 대표를 우습게 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계속 이런 인식을 가지면 당청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댓글로 청와대를 질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 시스템도 위기관리 방안도 능력도 없는 무능 청와대, 어떻게 사건 당사자에게도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면서 청와대를 비난했었습니다. 네, 네티즌들 의견이고요. 네.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네.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시금 상승세로 또 돌아섰던 지지율이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 3일 동안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20%나 앞섰습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를 하면요. 긍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네.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직후에 조사한 거죠. 그렇죠. 특히 박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했던 50대에서도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보다 부정이 높게 나타나서 박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 즉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9%로 가장 높았고요. 네. 인사 문제 13%, 네. 다음으로 공약 실천 미흡과 입장 변경, 경제 정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하고도 35%나 되다니 대단하다. 혹은 네. 35%가 아니고 3.5% 아니냐면서 지금의 지지율도 너무 높다는 의견을 준 네티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지지율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 한 대로 소신껏 국정 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도 있었네요. 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김호준 씨 그리고 주진우 씨 두 사람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네요. 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오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 사건, 또 박용수 씨 자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어준 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네.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죠. 네티즌들은 대체로 재판 결과에 환영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할 자유를 준 재판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언론 자유의 승리라면서 재판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재판 결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 갑질 문제가 터졌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식당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렸습니까? 예, 계속해서 저 신년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비닐 장갑을 끼고 남자 종업원이 손님이 앉은 테이블로 가서 볶음밥을 철판에 가지런히 놓았다고 하네요. 네. 종업원들이 돌아서 나오고 손님들은 서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나서 밥이 든 철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볶음밥이 당연히 사방에 뿌려져서 식당이 난장판이 되었겠죠. 밥을 엎은 손님은 볶음밥을 가져온 종업원을 부른 뒤 그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고 쌈장을 뿌린 것도 모자라 네. 심지어 땅에 떨어진 볶음밥을 집어서 종업원에게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래서요.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대학교 1학년의 종업원은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손님의 행패를 그대로 당했죠. 이 모습이 식당 내에 있던 CCTV에 그대로 잡혀가지고 아하. 뉴스로 보도되면서 인터넷은 또 한 번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은 교육받은 대로 제대로 서비스를 한 것 같이 보여지죠? 그렇죠. CCTV를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행패를 부렸답니까? 예, 종업원이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줬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즉 손으로 볶음밥을 줘서 기분이 나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런데 원래 그런 볶음밥은 일회용 위생 장갑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이 손님의 행동이. 네. 아르바이트생이 이 손님한테만 다르게 서비스를 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넷상에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사건은 서비스 불만에서 나온 항의가 아니고 엄연한 폭력이다. 반드시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건 갑질이 아니고 병 걸린 염질이다. 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가 잠시 후 진행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정비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름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2588. 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금요일답게 오늘 곳곳에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특히 통일로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녹번역 쪽으로 중간 지점에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는데요. 다행히 정체는 없지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그 이전에 박석곡에서 연신내역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쪽으로는 국립보건원에서 불광역 쪽 짧게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동명여고에서 연신내역 통과하기도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구간 어렵고요. 반대쪽 영동대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위기탈출 장원석. 한가로운 오후 집에서 낮잠을 자던 원석 씨. 불이야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위층에서 뿌연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요. 119에 신고도 하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온 원석 씨. 그런데 잠시 후 원석 씨는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석 씨가 대피 도중에 쓰러진 건 아무 생각 없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절대로 타서는 안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엘리베이터, 2번 비상계단, 3번 완강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뮤지컬 더 초콜릿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1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금요일의 손님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말씀하신 사례에서 도대체 원석 씨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러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들으시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서 떠먹여드리는 방송. 오늘 네. 방송 잘 들으시고요. 네. 퀴즈 정답 보내주셔서 공연도 보고 화제 대처도 잘하면 이게 바로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꼭 위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어제도 도곡시장에서 큰 불이 났었죠. 네. 올 들어 화재 사건이 정말 많은데 불이 나면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에 화재가 났을 때 행동 요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야겠죠.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네. 자, 그리고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아하. 계단을 이용하되 의정부 화재 때처럼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죠.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시고요. 네. 연기가 많을 때에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방 문을 열기 전에는 문 손잡이를 만져보시고요. 뜨겁지 않은 걸 확인하신 후에 문을 여셔야 합니다. 네.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참 곤란한 상황인데요. 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창문이 있는 방? 예. 네.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요. 네. 주변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서 역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를 낮추시고요. 네. 또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빨리 알려야 구조가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절대로 타서는 안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한번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요. 네. 1번 엘리베이터, 2번 비상계단, 3번 완강기입니다. 완강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더 초콜릿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1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집 안에도 불이 번졌고요. 네. 아파트 계단에도 연기가 꽉 찼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 탈출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옆집과 이어진 베란다 벽을 경량 칸막이로 만들어서 쉽게 네. 부술 수 있습니다. 네. 이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기를 권장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비상 탈출구 칸막이 앞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야겠죠. 네. 저도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예. 바로 이 경량 칸막이를 확인해서 그 앞에 쌓였던 짐들 다 치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화재가 난 의정부의 아파트는 1인만 아파트이지 사실 원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베란다가 없으니까 옆집으로 갈 수 없을 텐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10층 이하 건물의 경우에는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의정부 화재 때 완강기를 사용한 분이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사는 건물에 이 완강기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있다고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용하는 법도 모르시고요. 네. 왕관기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네. 일단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입니다. 네. 자, 먼저 완강기 함에서 완강기를 꺼내시고요. 함의 위쪽을 보시면 세모 모양의 지지대가 있습니다. 완강기에 있는 후크를 이 세모 모양의 지지대에 연결하는데요. 네. 이때 후크를 반드시 돌려서 잠가줘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자기 건데요. 몸에 착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몸에다가 안전벨트를 위옷 입듯이 위에서 아래로 팔을 넣은 뒤에 쭉 당깁니다. 그리고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쫙 당겨주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꼭 잠가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에는 하강할 곳 아래를 확인한 후에 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모 모양 지지대를 창문 밖으로 내어놓고요. 네. 이제 탈출할 방법만 남았습니다. 이때 반드시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리고 밑을 보지 말고 벽을 보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벽을 보고 내려가라. 예. 무서울 것 같은데요? 예. 어렵죠? 자, 설명은 참 어렵죠.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니까요. 네. 불이 나서 허둥지둥하기 전에 평상시에 완강기 위치도 확인해 보시고 네. 후크는 제대로 달려 있는지 또는 줄은 튼튼한지 그리고 안전벨트도 한번 입어보시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입는 거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한 번쯤은 이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훈련 한 번도 안 합니까? 그죠? 네. 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절대로 타서는 안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곳을 통해서 연기도 막 지나다니고요. 네. 불길도 올라갑니다. 내려가요. 그렇군요. 자, 1번 엘리베이터, 2번 비상계단, 3번 완강기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더 초콜릿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래도 힌트 하나는 주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국립공원에 아스팔토 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숲속에서 도로로 나와서 마치 시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코끼리, 엘리펀트들이 엘레강스한 엉덩이로 자동차 보닛을 뭉개버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역시 엘리펀트들의 엉덩이는 엘레강스했습니다. 네. 예. 갑자기 문자를 쓰시네요. 네. 예. 문화 선물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문화 선물은 뮤지컬 더 초콜릿 초대권입니다. 제목처럼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인데요. 벌써 전국 20만 관객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8년 전에 사라졌던 연인이 갑자기 찾아오며 생기는 달콤한 러브 스토리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녹여줄 뮤지컬 관람할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법리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적용 대상이나 쟁점 내용이 수정될 전망입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는 수정론에 난색을 표했는데요. 같은 당이자 법사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두고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영란법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셨죠? 뭐 특별한 이유가 12일 날 그 정무위 전체를 통과돼서 당일 날 법사위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네. 그날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는 도저히 저희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작성 못했고요. 네. 심의 준비가 법사위 차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예. 만약에 통과시키가 정무위가 있다면 진작에 저희 통과 의결해서 법사위에 숙려기간 5일을 지키도록 했으면 예. 저희도 심의할 수 있는 준비를 했을 텐데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좀 수정할 것이 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도 있다라고 이유를 밝히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예. 또 그런 저희들이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예. 원래 본래 소임이 법률안이 헌법의 위반 여부, 그러니까 위헌성을 갖고 있는지 네.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나 모순이 없는지 이런 법 체계를 심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혀 그날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 보고하라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하느님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서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해놨습니다. 예. 근데 정무위원을 보니까 그 대상이 그전에 공직자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 사립학교 또는 교원. 언론까지 포함을 시켰죠. 유치원 선생님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봐야 될 법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든가 이 언론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 김영란법의 본래 입법 취지가 예. 공직자의 비리 척결 아니겠습니까? 예.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고착화된 부표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한다면 대상은 입법 취지에 맞게끔 공직자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만약에 네. 필요성이나 또 일부 일탈하는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키면 네. 자칫 위헌 논란이나 여러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법이 통과돼도 실효성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니면 철저히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지나친 경찰 국가와 같은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네. 당초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김영란법 원안에 따라 공직자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 김기식 의원인데, 김기식 의원은 그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마다 자기네가 통과시켰으니까. 견해가 다르시군요. 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견해는 당연히, 가질 테고요. 또 법사위는 정무위의 그런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위헌성 여부, 네. 다른 법률과의 모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될 임무가 있죠. 알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긴급히 설문조사를 했는데 법사위원 중에서 11명이 답변을 했답니다. 근데 3명만 이 민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찬성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헌법에 맞게끔 다듬어야 되고요. 네. 그런 걸 위해서 헌법학자나 형법학자들의 자문을 깊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법사위에서도 철저히 심의를 해서 다듬어야 되겠죠. 네. 이게 위헌성 논란이 휘말리지 않도록.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위헌이라고 보신다는 근거는 뭡니까? 왜 무슨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초의 입법 취지도 공직자 비리 척결이고요. 예. 민간 부분까지 확대할 경우 단순한 공적 기능이 있다고 확대를 시킬 경우에 예. 금융기관도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금융기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방위사업자
또는 심지어 뭐 시민단체까지도 국가의 예산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등등을 다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하는 합리성이 없다는 거죠. 네. 잘못하면 형평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규제를 할 경우에 뒷받침하는 정당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면 네.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는 건 자칫 위헌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이 당초 정부에서 송부되어 온 법안에 관해서 잘못돼 있다. 원안대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법안까지 제출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이 김영란법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게 국민적 여망이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정부안 법률안을 제출한 거 보니까 대폭 그 원안보다 후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네. 법안을 냈는데 그러다가 이 법안이 내고 나서는 그 김영란법 원안 자체도 공직자에 한정을 해놨는데 예. 그 대상도 넓고 포괄적이다고 그래서 위헌성을 제기했던 게 정무위였거든요. 예.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민간 부분까지 확대했습니다. 네. 언론까지 넣고. 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석연치가 않고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도 원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그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되겠죠. 네. 하여튼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이상민 의원님이 이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네. 김영란법을 발목 잡는 게 아니고요. 네. 김영란법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또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잡을 만한 논란의 여지는 빼야 되겠다. 네. 근데 왜 제가 지난번 정무위에서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도 너무 범위가 넓고 대상도 포괄적이라고 위헌성을 제기해서 네. 그러면 고위공직자에 한해라. 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면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거 아니냐. 네. 그때는 그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더니 아예 민간 부분까지 언론인까지 포함시킨 정무위원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속한 통과가 어려우니 네.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 위해서라도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한 것에 저는 국한해서 통과되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특히 이 언론 부분이 포함된 것에 관해서 특히 이제 언론 쪽에서는 비판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대놓고 비판도 못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좀 뭔가 이거 해놓으면 직업 무슨 그 이기주의 때문에 비판받을까봐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역 언론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데서는 정말 이 일선 기자들도 정말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사주에 신부름꾼을 하면서 이런 부정청탁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건 별도의 법이나 기존의 법으로 그거를 규제하면 충분한 일이지 당초 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한 이 김영란법 원안에다가 그것까지 다 이것저것 다 넣게 되면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그러면 금융기관 얼마 전까지 비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금융기관도 넣어야 되겠죠. 네. 또 무슨 방위 사업자들도 넣어야 되겠고요. 앞으로 차츰 확대하시죠, 뭐.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을 여기저기서 시비 붙고 하느니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통과시키는 것이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원래 김영란법의 취지가 세 가지인데요. 부정청탁 방지하고 금품 수수하고요. 그 두 이해충돌 금지. 이해충돌 금지에서 세 가지인데 앞에 두 가지는 지금 이 법안에 반영이 돼 있죠. 근데 나머지 세 번째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도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포함시키겠다고 법사위에서 같이 포함시킬 수는 없잖아요. 법사위에서는 그걸 정무위에서 어떤 걸 포함시키면 안 되죠.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무위에서 또 따로 검토를 해서 법사위에 또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정무위에서 의결시킨 것, 민간 부분까지 확대시킨 것, 정무위 안에
이 이해 충돌을 빼놓고 누락시킨 거는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뭐 2월 달에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빨리 해야죠. 지금까지 뭐 하다가 그걸 빼놓고. 그 야단 좀 치십시오. 제가 뭐 그분들 뭐라고 할 이런 처지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걸 진작에 또는 핵심되는 이해 충돌을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데 시중의 여론은 말이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권 적당 제일 많이 하고 취직 적당 제일 많이 하는 이들이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꾸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좀 뭐 하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2월 국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으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질질 끌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양심을 걸고 위원장으로서 그 2월 국회 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2월 국회 들어오면 이제 법사위에서 철저히 해서 잘 다듬어가지고 이게 통과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하는 후퇴의 이야기인데요. 이 공직자 자신이 돈을 받으면 아무 조건 없이 처벌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는 이 종래그 원안에 의하면 그 가족의 고유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은 괜찮다. 나머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처벌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꿔가지고 정부에서 강화를 해가지고 이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오히려 후퇴한 거거든요. 그것도 법의 당초의 취지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가족이나 친척이 받을 경우 일정 범위의 가족들이 받았을 경우 공직자가 알지 못했을 때는 면책되도록 했거든요.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거가족 배우자나 뭐 동거가족이 받은 경우는 그건 배우자가 받았으면 그건 알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근데 그런 경우까지 공직자가 알지 못했으면 배제시키는 거, 면책되는 건 오히려 빠져나갈 구석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오히려 후퇴된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다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까지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그 책임지고 통과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2월달 국회 통과시키고 다시 한번 출연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절대로 타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이것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1번 엘리베이터, 2번 비상계단, 3번 완관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주크박스 뮤지컬 더 조크릿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오늘 문제가 좀 쉬운가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무적으로 대피 훈련을 하자. 또 민방위 훈련 때 연습을 해보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